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10월 28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점은 지나갔다. 저점은 될 수 없다. 전국적인 거래량 상태를 보면은 8월 달이 아마 정점이었던 것 같아요. 일부 지역은 9월 달이 정점이 되기도 했지만 상당수 지역은 8월 달이 정점이었다. 지나고 보니 부산도 8월이 정점이었구나. 그래서 지금은 정점이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거래량의 저점은 이제 알 수 없는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전세 사기 대출 관련해서 뭐 카라큘라인가 뭐 그 탐정 사무소 있죠. 그런 곳에 봐도 5천만 원 때문에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안 돌려줘 가지고. 이 사기치고 간 놈들은 호주, 호의, 호식 하면서 잘 살고 있고 5천만 원 때문에 생을 마감하니 안타까운 지 이거 가능하지 않나요? 전세 보증금 대출을 임차인이 받아봐야 어차피 다시 임대인 통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 임대인 너가 받아라. 음. 단 받는 요렇게 전환하게 되면은 이 전세 보증금 사기는 이제 성립하지 않겠죠, 이제. DSR을 전세자금 대출을 DSR에 포함시켜야 되니 마니 막 이런 말들도 많은데 이런 문제들도 일부 해결되기도 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어제 보면서 너무 속상해 가지고 잠깐 붙여봤고요. 청약 경쟁률이 10대 1이 넘니 뭐 수십 대 1이 되니 다 필요 없더라. 돈 갖고 와. 돈 갖고 와. 이 한마디에 나 안 할래요. 뭐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여전히 부산 집값 높다고 느낄 거예요. 고가의 아파트들은 더 높다고 느낄 거예요. 영풍제지의 주가가 2,000원 정도 수준이던 것이 2, 3,000원 했지 싶어요. 이게 5만 원, 5만 5천 원까지 갔었어요. 5만 5천 원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가격이 높으면 이거 아파트 차 타고 부산 고가 아파트 차 타고 느낌 비슷한데요. 음, 아무튼 가격이 높은 것이 가장 큰 악재더라. 연속 3연속 하한가를 맞으면서 가격은 16,000원 수준으로. 이 사태가 어떻게 얼마나 심하냐면 이 신용대출이니 그다음 미수니 뭐 이런 거래들이 있어요. 이런 거 거래했다가 한번 꼬라박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 미수거래, 신용거래 이거 내 돈이 100만 원이면 한 250만 원까지 될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250만 원을 투자했는데 30% 하락 한 번, 또 30% 한 번, 또 30% 한 번. 가격이 거의 3분의 1이 돼 버렸죠. 3분의 1이 돼 버려요. 그럼 얼마 되나요? 이거 80만 원 됩니다. 80만 원. 내가 100만 원 가지고 투자했는데 80만 원. 이거 20만 원 물어내야 됩니다. 내가 1억을 가지고 투자했다? 증권사에 2천만 원 물어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뭐 별반 신용거래 요거 2.5배 자기 자본금의 2.5배 정도 140%? 에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거나 아파트 레버리지 매수나 뭐가 다르냐 이 말이죠. 갭 투자가 되었건 혹은 뭐 60% 70% 대출 받아가지고 했건 말이 60에서 70% 대출이지 자기 자본 뭐 30% 정도라고 치면은 이 신용거래하고 별반 다른 바는 없죠. 예. 이렇게 살벌하게 떨어지진 않겠지만 어쨌든 조그마한 하락도 아플 수 있다. 왜? 얘는 완전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아파트는 투자를 하는 것이고 주식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다고 인지하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는 겁나게 오른다. 그래도 우리나라 집 사기 좋은 나라 미국은 모기지 금리가 30년 기준으로 7.7%대라고 합니다. 7.7%. 우리는 신용대출자료는 반 죽여놓습니다. 반 죽여놔요. 6.59%, 6.6%입니다. 일반 신용대출. 평균이 살벌합니다. 주택은 4.3%, 이 격차가 무려 2%나 됩니다. 급한 사람 돈 땡겨 쓰는 거 안 되겠어. 집 사는데 돈 땡겨 쓰는 거 오케이. 물론 담보의 가치는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이 담보를 믿고 있다가 일본의 은행들이 굉장히 큰 위험에 처하기도 했었죠. 어쨌든 계속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그런 형태. 좋아요. 누르셨나요? 지금 눌러주세요. 자, 매도 물량은 증가세가 한 주간은 살짝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전세, 월세 또한 마찬가지. 그러니까 많다. 여전히 많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적은 순간이 오면은 또 적다, 적어졌다 말씀드릴 거예요. 요 선 기준으로 계속 옆으로 그어보면 역시 임차인이 여전히 유리한 시장이 맞더라. 다른 지역들도 뒤늦게 이 물량들이 임대 물량이 늘어나는 것이 야금야금 보입니다. 그러다가 폭발하는 순간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분양권 매도 물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다시 답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1320건. 동네 지난주 대비 36건. 지난주에 102건이 늘어났었는데요. 동네별로 살펴보시면 늘어난 지역들 일부 보이실 거예요. 매수 심리 다시 내리막입니다. 이거 50까지 갔던 동네들도 지금 40, 30으로 다 내려오고 있어요.
20까지 가려고 했던 동네 10으로 내려왔어요. 그중에 최악 중에 최악이 부산이죠. 부산 지금 매수 심리 10이에요. 10. 좋았을 때 100도 넘어가요. 이거는 10이에요. 바닥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 정도 조정했으면은 갈 때가 됐겠거니, 이 정도 조정해서 과거에도 이 정도 조정하니까 한번 가던데 못 가죠. 제가 그래서 요 파란색 화살표로 나타내서 과거처럼 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안 간다. 얘 안 간다. 이런 폭등이 나와야만 되는데 이 폭등이 안 나오더라. 왜 안 나오냐? 왜 안 나오냐? 매도세가 이렇게 점점 날이 갈수록 강해지는데 그 폭등 절대로 안 나오거든요. 매도세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거래량 64건. 오늘 여기에 충격 먹으셨나요? 어제 90건대, 오늘 60건대. 거래량 많지가 않습니다. 거래량 제가 1800건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월과 2월 요 사이쯤이에요. 1800건에서 1400건으로 또다시 한번 추락하는 거는 또 한 달이면 가능합니다. 단 두 달이면 분위기가 바뀌어요. 자, 8월의 거래량 2313건의 정점. 8월 거래량 요때 정점이었습니다. 물론 요때 LH의 도움이 요때도 살짝 있긴 했어요. 근데 10월 달 들어서는 LH 도움을 아무리 주려고 해도 거래량 1850건 정도로 예측합니다. 9월은 2150건 아래쪽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건당 거래 대금이 이상하게 못 올라가죠. 다시 2022년 수준으로 다시 내려와 버렸어요. 이 화려했던 2023년, 물론 시간 지나면은 요거 좀 올라가긴 해요. 초반에는 좀 약하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좀 올라가긴 하는데 이번 달은 올라가는 힘이 더욱더 약하게 느껴지네요. 자, 부산의 거래량 64건, 대구의 72건, 서울은 91건. 부산, 서울과 견주어 봤을 때 그래도 서울보다 양호하네, 이렇게 얘기해야 될 정도죠. 요거 금액순으로 살짝 보면은 부산 지역을 보려고 하면 요 근래에 아파트 투미 사이트에 살짝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본버 사이트 가지고 왔습니다. 6억 이상 거래량이 4건이에요. 오늘 63건이었던가요? 64건의 거래량 중에서 6억 이상 거래가 4건이에요. 비율이 10%가 되지 않죠. 한창 부산 분위기 괜찮았을 때는 6억 이상 거래 비중이 막 20% 이상까지 지속 올라갈 때도 있었거든요. 힘없더라. 얘들이 힘없으면 5억대도 당연히 힘 못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6억 이상이 안 되니까 지금 이제 5억대 아파트 살 수 있는 이제 마지막 기회다. 흙내도 내년 되면 많이 더 위축된다고 하니까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하고 이 가격대를 놓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힘듭니다. 들어요. 이 가격대도 지금 어느 정도 반등할 만큼 반등했거든요. 고점 대비 뭐 20% 정도 수준까지 반등했는 곳이라면은 상승의 힘은 많이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30% 이상 빠지는 것들 많이 나타납니다. 계속 6억까지 갔던 것이 6억 중반이 4억, 6억이 4억, 6억 4천이 2억, 4억 2천, 이런 식으로 30% 이상씩 하락하는 모습들. 부산은 4억대가 실거주하기에 접근하기에, 대구 사람들이 3억 중반의 가격을 생각한다면 부산 사람들은 4억 중반 가격 정도가 그나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느 정도 그 기준이 되겠죠. 근데 4억, 제가 생각했을 때 4억 비싸요. 부산 사람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비싸요. 아주 고가 아파트들 몇 개 때문에 같이 으쌰으쌰하면서 같이 가격이 올라가서 그렇지. 아, 그러니까 뭐 집값이 저런데 경기도 외곽도 비슷하죠. 경기도 외곽이나 부산이나 이런 느낌이면은 뭐 직장이나 일거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부산의 매력은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날마다 부산은 위기라고 하고 뭐 노인과 파단이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젊은이들이 올려와 줘야 되는데 유인할 만한 대책이 없어요. 과거 같았으면 뭐 20대, 30대들이 경남 지역이나 이런 곳들에 있던 사람들이 부산으로 많이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쪽으로 갈 이유가 없어요. 부산을 거쳤다가 수도권으로 갈 이유가 없어요. 그냥 바로 직행하는 그런 문제들도 아마 점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산의 인구가 연간 1%씩 빠져나가듯이 경남 지역의 인구 또한 연간 1%씩 빠져나가거든요. 하단도 SK뷰 30% 빠졌고요. 3억대 아파트 요게 답니다. 30건. 오늘 60건 중에서 64건 중에서 3억 이상 아파트는 31건. 31건 있었네요. 거래량으로 다시 돌아와 봅니다. 요거 정점은 지났다. 정점은 지났다. 그 말씀 드리고
2021년에 재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혹은 2022년에 재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비싼 아파트 사는 사람들 갑자기 어디로 다 갔니? 어디로 다 숨었어요? 맞죠? 요거 아까 6억 이상 거래 비중이 많을 때는 20%까지 차지했었는데 갑자기 10%대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게 특례 6억 이상 일반형이 있던 그 좋은 시절과 아닌 시절로 구분하는 그런 기준이 되겠죠. 네, 분양권 4건의 거래량이 있었고요. 전세 거래 앞에 일간 기준으로 보면은 가을인데 이상하다. 이사철 아이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거래량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던 사람들, 그 시장은 그렇지가 않네요. 평균 전세 가격 뒷부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전세 시장도 그렇게 힘이 강하진 않습니다. 매물이 많은 데는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시청 감사합니다.